그래서 같은 지역에 투자했던 지인한테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연락처를 전달을 했습니다. 결국 비용은 20만 원대. 벌써 20만 원이 아껴졌죠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, 안녕하세요, 지보만땅입니다. 무주택자 후배한테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떤 것보다 좋을 수 있다고, 그러니까 얼마 뒤에 제가 추천한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더라고요. 실행력 멋지죠? 워낙에 스스로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후배다 보니까 자잘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큰 것만 물어보더라고요. 예를 들어 저층에 얼마에 나왔는데 괜찮은 건지, 가격은 적당한지, 이런 것들만 물어봤어요. 근데 이제 작은 것들,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, 법무사 수수료, 잔금 일정, 전세 세팅,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결정했더라고요. 그래도 별말 없이 잔금 치르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. 다행히도 그 집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은 좀 상승했는데,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자금이 더 있어서 다른 지역도 추천을 해달라고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지역을 추천해 줬습니다. 두둥탁. 그래서 실행력 좋은 그 후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계약하더라고요. 요즘 거래가 엄청 뜸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어서 다행히 선택하기가 좋은 시기는 맞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다가 당연히 등기 얘기가 나오고 법무사 수수료 얘기를 하는데, 처음 주택 계약할 때 50만 원, 60만 원 냈다고 하는 거예요. 그 말을 듣고 너무 비싸다 싶었어요. 협회에서 기준하는 금액도 있겠고 그런데 그래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아파트를 중개하는 부동산 소장님이 알려주는 그 법무사는 비용이 4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하지 말고 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. 등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부동산 소장님한테는 그냥 알아서, 법무사는 알아서 알아보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, 부동산 소장님은 법무사를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무사를 골라야 한다, 그렇게 약간 겁을 줬다고 해요. 물론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죠. 저는 그 얘기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법무사를 알아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같은 지역에 투자했던 지인한테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연락처를 전달을 했습니다. 결국 비용은 20만 원대. 벌써 20만 원이 아껴졌죠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딱 얼마가 적정한 금액이냐가 아니라 무조건 제시하는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등기를 칠 때 변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. 취등록세, 인지세,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매매 금액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요. 근데 법무사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. 그 법무사 수수료 항목을 보면 서류 비용, 교통비, 출장비, 경비, 이런 것들이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. 바로 앞인데 교통비, 출장비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견적을 알아보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과다하게 청구돼 있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첫 거래할 때 천안에 계신 부동산 소장님이 그때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소에서 15만 원에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두 번째 거래할 때는 제가 또 바빠서 그랬는지,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눈탱이를 맞아서 40만 원에 했고요. 세 번째는 정신 차리고 20만 원에 거래를 했어요. 그 이후에는 거의 저도 이 정도로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한 곳만 믿고 견적을 내지 않고 적어도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적정 금액이다 싶으면 첫 번째 견적받은 곳이라 하더라도 결정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래를 할 때 호갱되지 않기,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